네, 영민 바리스타와 함께하는 스탁벅스 영민한 투자 시작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4월 참 힘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마무리 3거래일 연속 굉장히 괜찮네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4월에 조정이 워낙 좀 깊었던 만큼 우리가 이제 증시 격언에 이제 고리 깊으면 산이 높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미리부터 5월 달에 이제 셀인 메이가 아니라 바이 메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벌써부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무르익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월 마무리에 이 힘이 5월까지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4월의 마지막 거래일, 오늘을 탑3로 어떻게 분석해 볼까요? 네, 오늘장 탑3 한번 차례차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종목은 테슬라 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미국장에서 가장 좀 많이 급등한 종목이 또 테슬라고 우리 시장에도 워낙 이게 테슬라가 좀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네. 오늘 아마 오전 내내 테슬라 얘기 지겹도록 들으셨을 텐데 뭐 저도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에 관련된 기대감이 이제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중국 시장에서 이제 FSD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 된다라고 하면 추후에는 이제 전기차 판매량과도 이게 또 연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근데 오늘 초반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다 이제 급등 출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배터리 소재 관련된 종목들도 테슬라 약발 덕분에 초반에는 다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뜨뜻미지근해요. 오히려 삼성전기라든지 그다음에 LG이노텍 이런 대형주들의 주가가 강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LG이노텍도 지금 4%가 넘게 이제 올라가고 있고 주가가 워낙 좀 많이 빠졌었다가 최근에 이제 또 테슬라 자율주행 이제 모멘텀. 아무래도 이제 LG이노텍은 전장용 이제 카메라 모듈을 테슬라 쪽으로 이제 주로 공급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거의 4% 넘 거의 5%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전장용 이제 MLCC 그리고 이제 카메라 모듈 이런 사업들이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어저께 실적도 굉장히 좋았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오늘 한 4, 5%씩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중소형주들은 모멘텀이 오늘 아무래도 이제 갭상승 출발 이후에 조금 소멸되는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전기차 업황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카메라나 MLCC 전장 쪽에서는 삼성전기라든지 LG이노텍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자, 탑2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2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이에요. 제가 거짓말 안 하고 한 2년치 원고를 가지고 있는데 네.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화장품 기업을 이렇게 이제 탑3 내지는 키워드로 분석해드린 게 거의 한 2년 만에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화장품 업황이 좀 안 좋았었다가 네. 최근에는 이 중국 모멘텀이 아니라 미국향 모멘텀, 미국 쪽으로 수출을 워낙 좀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OEM, ODM 기업을 중심으로 실적이 이제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았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니까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런 대형 화장품 기업들의 주가가 눈에 띄게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어찌 보면 테슬라가 워낙 좀 강하게 이슈였기 때문에 네. 이 화장품 종목도 생각을 별로 안 했었는데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 플러스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장 초반에 거의 10% 가까운 이제 급등세가 연출이 좀 되면서 중소형 화장품 기업들까지 동반해서 같이 강세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는 게 오늘 우리 국내 증시의 가장 좀 큰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탑3 종목, 이 종목은 셀트리온이라는 이제 종목인데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어제도 코스닥 시장 상승할 때 막판까지 괜찮았어요. 뭐 맞아요. 아주 세게 급등하는 종목이 이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업종 전체적으로 다 이제 상승을 좀 하면서 바이오 ETF도 꾸준하게 지금 가격 회복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가장 좀 눈에 띄는 기업이 바로 셀트리온이었어요. 어저께 셀트리온이 미국의 이제 최대 PBM과 사실 이제 계약이 이제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 이제 진펜트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상용을 하겠구나. 캐나다나 미국 쪽에서도 유럽에서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면 셀트리온의 주가는 지금 너무나 싼 가격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오시밀러 시장 특히 이제 뭐 램시마이스시 진펜트라의 연이은 성공 덕분에 실적 개선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지배구조와 관련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고 아마 상반기 안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2차 합병이 이제
추진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이제 연초에 서정진 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셀트리온 홀딩스의 미국 나스닥 직상장에 대한 이제 이슈들도 지금 부각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본적으로 결국 실적, 뭐 화장품 기업도 그렇고 오늘 반등하고 있는 삼성전기나 LG 이노텍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지금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되는 기업들,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의 이제 주가가 뚜렷한 이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도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3 종목 테슬라, 아모레퍼시픽, 셀트리온으로 오늘장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섹터는 12시 보에도 나왔고 이제 뒤이어서 투자의 눈에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럼 오늘장 전략 어떻게 제시해 주실 거죠? 네, 오늘장 이제 한 줄 레시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지금 시장의 이제 특징을 키 맞추기 장세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미국 증시도 뭐 테슬라만 지금 계속 얘기를 하지만 네. 큰 틀에서 보면 올해 연초 이후에 미국 나스닥 시장 랠리에서 가장 철저하게 소외된 두 종목이 있어요. 네. 바로 애플하고 테슬라. 맞아요. 역사상 애플이 미국 나스닥 시장 랠리에서 소외됐던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철저하게 소외가 좀 됐었는데 오늘 미국장에서는 나머지 종목들이 전부 쉬고 애플이라든지 테슬라가 이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우리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좀 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 화장품 종목들도 급등을 하고 LG 이노텍, 삼성전기 같은 이런 다른 IT 종목들도 상승하고 있죠. 어제는 또 화학업종이 급등을 했잖아요. 삼성전자가 너무 강할 때, SK 하이닉스가 너무 강할 때는 오히려 다른 업종이 못 가는데요.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쉬고 있는 동안에 업종별, 종목별로 키 맞추기가 진행이 좀 되면서 그동안에 소외됐었던 종목들 그리고 낙폭 과대 종목들 쪽에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께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들 철저하게 바닥권에서 이제 좀 돌아나가는 종목, 낙폭 과대 종목이면서도 키 맞추기 흐름이 이제 이번 주 중에 계속 전개가 좀 됐을 때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만한 종목 두 개를 좀 준비를 해왔으니까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가 쉬면 B가 오르고 B가 쉬면 또 A가 오르고 이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쉬는 종목들 낙폭 과대 구간에서 좀 접근해보자라고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해봐야겠죠. 4월 4일 편입했던 ST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 10%대 급등 보이다가 지금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데 네. 계속 가져가 볼까요? 네, 이 종목은 제가 오늘 아침에 10만 원 넘어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하다가 네. 그냥 이제 리뷰를 해드리는 건데 4월 초에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렸고 원래는 요 종목을 또 3월 달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미국이 이제 중국 때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바이오 기업들도 중국 때리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CMO, CDMO 관련된 기업들 미국의 이제 바이오 시큐어 액트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면서 우리 국내 기업들이 이제 반사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좀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T팜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도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큰 수익을 거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네. 4월 초에 이제 79,600원, 8만 원 아래에서 이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장 초반에 거의 10만 원 근처까지 다시 한번 또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위치를 보면 오히려 저는 오늘도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ST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올리고 생산 시설 확대에 이제 계속 투자를 하면서 올리고 API와 관련된 이제 실적 기대감도 이제 부각이 좀 되는 것도 있고요. 이메텔 스타타라고 하는 이제 제로네 혈액암 치료제 이게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것도 CMO 기업으로서 ST팜이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 가지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 10만 원 저는 충분히 한번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2차 목표가 11만 원 정도 잡아놓고 오늘 신규 접근 오히려 주가가 직전 고점 매물을 이제 소화를 하고 전고점을 좀 뛰어넘으면서 신고가가 나왔을 때 그때 오버슈팅이 훨씬 더 좀 강하게 연출이 좀 되거든요. 오늘은 윗꼬리가 조금 달렸습니다만 내일 하루 쉬고 이제 내일 모레나 금요일쯤에서 10만 원을 뚫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급등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2차 목표가를 한 11만 원 정도 설정을 좀 해놓고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T팜 보유자 관점에서 보유하셔도 되고 또 신규 매수도 가능한 위치다. 10만 원 뚫어 나가면 계속해서 솟구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리뷰 종목은요. 4월 23일 편입했던 한양 디지텍입니다. 폭풍 질주 중이에요. 네. 지금 차익 실현 좀 하고 싶은데 어떡할까요? 결국 한양 디지텍은 지난번에도 제가 리뷰해드렸을 때 2차 목표가를 3만 원 말씀드렸는데 오늘 3만 원도 뚫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올 만큼은 이제 올라왔다. 사실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 이제 좀 유의미한 구간은 이미 벌써 이제 지나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좀 기세로 움직인다라고 보면 되는데 한양 디지텍은 이제 두 가지 모멘텀이 먼저 첫 번째는 일단 디램 업황 개선과 관련된 이제 기대감이 가장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삼성이 오늘 컨퍼런스 콜을 했잖아요. 저는 오늘도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게 결국 HBM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지금 청사진도 제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HBM3 12단 뭐 지금 샘플 공급하고 있다. 2분기 중에 양산한다라고 하는데 전혀 지금 근거가 없어요. 샘플은 아무 때나 공급할 수 있는 건데 네. 엔비디아가 과연 이게 사줄 수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쉬는 와중에 SK 하이닉스 향 종목들이 훨씬 더 좀 강하게 움직이는 걸 보면 여전히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 이후에도 SK 하이닉스를 정점으로 한 이쪽 생태계가 훨씬 더 좀 경쟁력이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HBM 쪽에 더 설비 투자를 하고 장비를 교체하고 이렇게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레거시와 관련된 이제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고 HBM 쪽에 더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램 모듈화와 관련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고 삼성의 물량을 오히려 좀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된 이제 기대감이 부각이 좀 되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찌 보면 삼성이 정말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사 수혜를 입는 종목이 바로 한양 디지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오늘 주가가 이제 강하게 급등한 것도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모멘텀인 이제 자회사 뭐 방산과 관련된 이슈도 같이 이제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뭐 3만 원 정도의 이제 목표가도 터치를 좀 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익절 가격 28,000원 정도 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면 33,000원에서 한 34,000원 정도 그 정도 구간을 3차 목표가로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양 디지텍 3차 목표가 33,000원에서 34,000원 정도, 그리고 익절가는 28,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대망의 원샷 스페셜 종목을 네. 공개해 볼 텐데 그 주가가 좀 소외된 종목에서 두 네. 종목 가져오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영민한 투자 오랫동안 시청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소외된 종목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종목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오늘 제가 아까 한 줄 레시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시장이 이번 주는 확실히 좀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 FMC 회의 결과 발표도 앞두고 있고 또 주말에 고용 보고서 발표 그리고 내일 또 우리는 휴장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변수들이 좀 있다 보니까 철저하게 이번 주는 좀 키 맞추기 장세 흐름이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소외된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좀 찾아볼 수 있는 종목들 두 개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59,000원 현재가로 탑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또 이 종목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나 LFP 배터리 관련된 이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었던 기업인데요. 제가 오늘 왜 탑 머티리얼을 준비를 해왔는지 소개를 좀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 회사는 2012년도에 이제 설립이 돼가지고 2차 전지 소부장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전국 소재까지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인데 왜 제가 오늘 탑 머티리얼을 주목을 하냐면 테슬라가 사실은 주가가 급등을 한 게 뭐 전기차를 많이 팔아서 급등한 게 아니잖아요. 네. 전기차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적으로 어찌 보면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멘텀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기사회생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과연 전기차 구매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전기차를 사게 될까? 첫 번째는 저는 가격이라고 봐요. 일단은 내연기관차보다 충전도 해야 되죠. 번거롭잖아요. 그런 번거로움을 무릅쓰고라도 자동차 가격이 현실적이라면 충분히 전기차 살 수 있다. 그래서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반값 전기차를 현실화하겠다라는 거. 근데 모델 2를 내년 상반기에 조기에 지금 양산을 하겠다라는 걸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자율주행 이슈. 결국은 이건 전기차를 나중에 많이 팔기 위한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그냥 타고 다니는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이 이제 기능이 부과되어 있는 전기차를 탄다라면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독료를 일정 부분 낸다라고 하더라도 편리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하면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불러일으키고 있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대감, 반값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에는 전기차 보급을 더 확대시킬 거고 업황이 지금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 때는 분명히 이제 업황 턴어라운드가 된다라고 하면 배터리 소재
배터리 장비 기업들도 충분히 지금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슬라 얘기를 하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만 이제 보지만 사실상 전기차 소재 기업들 특히 LFP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부터는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탑 머티리얼을 좀 준비를 좀 해왔고요. 전기차 수요를 이제 자극할 자율주행이라든지 반값 전기차 그리고 반값 전기차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LFP 배터리의 확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제 수혜죠. 작년 10월 달에 LFP 배터리 양극재 이제 개발에 성공을 한 기업이 바로 탑 머티리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66,000원 정도 한번 잡아보고요. 손절 가격은 52,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과 반값 전기차 LFP 배터리 모멘텀 있는 탑 머티리얼 오늘 첫 번째 공략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어떤 종목 공략해 네, 두 볼까요? 번째는 제가 아까 이제 탑3 종목이 아모레퍼시픽을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제가 화장품 종목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것도 진짜 오랜만인 거예요.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요. 지금 오래됐는데 27,950원 현재가로 한국 화장품 제조라는 기업을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생쇼 시간에 한국 화장품이 소개됐잖아요. 네. 한국 화장품 제조는 한국 화장품에 이제 화장품을 실제로 제조하고 공급하는 OEM, ODM 이제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초 화장품이라든지 뭐 색조 화장품 1,600개 정도의 이제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OEM 기업이고 한국 화장품에 이제 더샘이라고 하는 브랜드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을 포함한 한 6개 정도의 이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OEM 기업이다. 뭐 립스틱, 컨실러, 클렌징 워터 이런 이제 제품군들의 플러스해서 최근에는 이제 바디케어 제품 그리고 향수라든지 헤어 제품들까지도 이제 만들어내고 있다.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결국 지금 화장품은 지금 중국도 5월 1일 노동절 한 5일 동안 이제 연휴거든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여행을 많이 오잖아요. 요커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밥솥 사가고 화장품 사가고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지금 화장품 종목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뭐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이제 모멘텀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거든요. 1분기 때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역대 최고치로 수출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맞아요. 과거 이제 중국 수혜를 입을 전성기 때보다도 더 많이 수출을 했다라고 하는데 수출을 가장 많이 한 국가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수출처가 지금 다변화되고 있고 미국이라든지 유럽 시장 쪽으로 지금 화장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다. 그러니까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이런 대형 화장품 기업들이 성장성이 둔화되고 이제 이 기업들은 어디에서 성장을 찾아야 되나 수년 동안 이제 방황을 하다가 미국 시장을 이제 개척하는데 성공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화장품 기업들뿐만 아니라 수출하는 기업들은 원달러 환율의 영향을 톡톡히 보고 있어요. 반도체도 전부 달러 베이스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거에 가장 직접적인 이제 수혜를 입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다 이제 화장품을 수출하니까 수출 대금을 다 달러로 받겠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화장품 기업들이 수익성이 훨씬 더 좀 좋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찍었던 게 1990년 이후로 역대 4번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한 번이 지금 이제 고환율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과 관련된 이제 수혜도 톡톡히 좀 있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미국 쪽에서 지금 선호되는 제품군들이 색조 화장품이라든지 핸드크림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과 같은 이런 것들이고 과거와는 달리 이제 화장품을 직접 오프라인 매장을 막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면 정말 많은 비용이 들고 영업 관리 비용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판매 채널도 미국의 아마존 같은 이런 온라인 사이트 그리고 이제 CVS 드럭스토어 같은 이런 이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주로 이제 화장품이 많이 판매가 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성장성이 이제 둔화되고 있고 수익성이 안 나온다라는 이제 비판적인 시각이 좀 많았었는데 새로운 수출처 그리고 유통 채널의 어떤 다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성이 좀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화장품 기업들이 지금 강하게 반등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장주들이 쉬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좀 못 올라갔던 소외됐던 업종들 쪽에서 가격 반등이 좀 진행되는 키 맞추기 장세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화장품 기업들한테는 당분간 좀 우호적인 수급 트렌드를 좀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가 보시면 뭐 정말 많이 빠졌고요. 작년 하반기 때 뭐 잠깐 또 반짝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지금 추세적으로 거의 2년, 3년 동안에 계속 하락하고 있는 사이클이에요. 워낙 뭐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바닥권이 이제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3,000원, 손절 가격은 22,000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탑 머티리얼과 한국 화장품 제조 두 가지 종목 탑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그럼 김영민 매니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